참가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산 232번지입니다. 이제 두 자릿수가 됐다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텐츠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뜨든 셀프 효과음 감사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저희가 좀 이렇게 긁어 모아봤는데 산이삼이 공통 질문이 있어서 일단 그것부터 응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긁어온 질문들을 하나씩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아직도 산이삼이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산이삼이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까 하는데 1화 보고 오세요. 아하 그러네요. 셀프 학습 설명해 주시죠. 깔깔이님이 해주시겠어요? 산 232번지는 저희가 셋이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산 232번지라서 그냥 산 232번지 별 거창한 뜻은 없지 않나요? 네네. 뭐 궁금하신 분들도 네이버에 주소 쳐보실 수도 있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나오지 거기가 않아요. 주소가 바뀌었을 거예요. 네네. 왜냐면 면이었다가 읍으로 뭐 바뀌고. 그쵸. 도로명 주소로 또 바뀌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산 다 깎았거든요. 그래서 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랑 다 상가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주소지만 저희가 고이 간직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산으로 가는 토크를 표방한다 해서 그 컨셉을 밀고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읽어봐 주시겠어요? 썸네일 누가 만드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썸네일이 저희가 매 화별로 예쁘게 나오고 있죠. 누가 만들죠,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누가 만들죠? 너무 예쁜데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받네요.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깔깔이가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저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는 각자 돌아가면서 만들어 보려고요. 깔깔이가 원래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다가 하기 싫으면 이런 거 갑자기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재능이 있는 친구라서 지금까지 깔깔이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각자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학기에 시험 기간쯤이 되면 깔깔이님이 가끔 이렇게 투지에 불타서 해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나 이것도 만들었어. 저것도 만들었어. 맞아요. 이것도 올렸네. 막 이러면 그렇게 하시는 편입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저희 1호 팬이 있는데 1화 올리자마자 너무 재밌다고 막 2화 언제 올라오냐고 엄청 독촉하던 팬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희 1호 팬이니까 그분을 게스트로 초대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게스트로 초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해주신 질문인데 자기 게스트 언제 초대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게요. 초대하시죠. 1호 팬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같은 산 232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게스트 리스트에는 있었는데 이제 아직 어떤 얘기를 그분이랑 같이 하면 좋을지 구상을 못 해가지고 대기 리스트에 있지만 조만간 게스트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좋아요. 나중에 커지면 진짜 방청 팬분들을 모셔서 게스트로 여쭤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녹음하고 있는 이 장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자만 더 있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되게 그러게요. 넓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좀 다뤄볼까요? 좋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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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많이 그러게요. 내시네요. 네. 오늘 좀 텐션이 좋네요. 음. 왜지? 네.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두 분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게 명확하거든요. 자,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단 하나. 네. 이거 평생 먹는 거예요? 하나 고르면? 그렇게 가시죠. 닭이실 것 같아요. 왜요? 닭 아니에요? 돼지일 것 맞아요. 같아요. 전 닭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왜 닭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뭔가 맛 취향이 닭 좋아하실 것 같은.
맛 취향이 어떤 취향이길래. 평소에 식습관을 봤을 때 닭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맞아요. 저 닭을 제일 좋아하고요. 닭은 항상 먹어도 안 질려요. 그래서 저 치킨, 닭강정 진짜 좋아하고 그냥 닭가슴살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치킨 먹을 때 퍽퍽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닭백숙, 닭 한 마리 아니면 뭐 찜닭, 닭도리탕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소고기는 제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매일매일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어봤었는데 그때는 너무 물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양고기도 한 끼 먹으면 당분간 생각 안 나요. 패스. 돼지고기는 먹다 보면 좀 돼지고기가 2위일 것 같긴 한데 맨날 먹으면 좀 니글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안 건강해진 느낌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닭고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두 분은 어떤 거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한국인답지 않게 치킨을 1년에 시켜 먹는 횟수가 손에 꼽아요. 저랑 먹을래요? 치킨? 나 많이 먹게? 아, 네.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치킨을 먹어요. 근데 저도 닭고기긴 해요. 저도 닭가슴살 되게 좋아하고 닭백숙 되게 좋아하고 생각해보니까 닭도리탕도 싫어하는데 그냥 뭔가 닭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덜 질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떠세요? 깔깔이님은? 저는 맛으로만 따지자면은 돼지가 가장 맛있지 않나. 돼지 어떤 부위 좋아하시나요? 사실 그러기에는 어느 이름이 어느 부위를 뜻하는지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삼겹살 목살이 아니더라도 일단 돼지 부속고기도 다 맛있고 맛으로만 따지자면 돼지지 않나. 저도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고 닭은 약간 질리는 느낌? 네, 2대1로 파가 갈렸습니다, 여러분. 닭이 질려요? 돼지는 보통 그냥 먹잖아요. 그냥 먹어요? 막 그냥 양념을 엄청 해서 먹지 않잖아요, 보통. 아, 돼지 두루치기. 그쵸. 근데 보통 구워서 많이 먹는데 닭은 양념하지 않으면 이제 먹을 수 없는 맛인 거죠. 응? 튀기거나. 근데 튀기는 거는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양념이나 이런 치트키를 쓰지 않으면 그 약간 무치의 근데 맛인 거죠. 돼지는 기름이랑 치트키를 쓰지 않으면 너무 맛이 없지 않나요? 근데 돼지에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기름이 나오는 거지. 근데 돼지도 앞다리살, 뒷다리살 이런 건 좀 퍽퍽해가지고 먹을 때 잘 구워서 먹거나 엄청 오랫동안 끓여서 먹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닭은 얼른 닭이라고 해. 닭은 뭐 안 그런 부위가 없잖아요. 닭은 다 그렇잖아요. 닭 다리살도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닭 네. 맛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닭도 건강하고 나쁘지 않은데 사실 그냥 그래요. 저는 오히려 순위로 따지자면 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순위권 안에 있어요. 완전 다르다. 양꼬치 엄청 좋아하고 양갈비 이런 거. 평생 먹으라고 해도. 그러니까 평생 먹으라고 하면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닭인데 맞아. 아, 건강을 생각해서. 진짜 맛으로만 따지자면 돼지 닭. 저도 한 번 먹는 거라면 소곱창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소곱창 근데 진짜 맛있긴 하죠. 소곱창, 대창, 막창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내장류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 먹으라 그러면 그런 거 먹을지도? 다음 질문인데요. 별의별 질문이 다 있네요. 이거 왠지 궁금이 친구분이 내주셨을 것 같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튼 그런 제 친구가 질문인데요. 별 이상한 질문을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국민 사과하세요. 근데 맞죠? 팩트죠? 예. 맞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했어. 네, 다음 질문은요. 평생 물 제외하고 음료수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음료수를 마실지. 저는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우유로 갈 것 같습니다. 오. 네. 일단 저는 우유를 하루 최소 한 잔은 마시고요. 진짜 오. 많으면 2-3잔까지도 마시거든요, 하루에. 그리고 우유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 초코우유도 있고 딸기우유도 있고 커피우유도 있고. 근데 이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못 마시면은 그냥 참거나 이제 다른 대한 음료를 마신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우유 안에 물 함량이 높기도 하고 뭔가 그 우유의 맛을 낼 수 있는 음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방 맛이요? 뭐 유제품 맛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우유가 마시고 싶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보리차요. 근데 이거 너무 물이랑 비슷한가? 약간 그런 물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물에 차류. 첨가한 류? 허허. 그렇다면 어려운데요? 그쵸.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우유로 대통합하시죠. 근데 저는 우유는 아니에요. 죄송한데. 닭고기처럼 대통합이 쉽지 않네요. 진짜 죄송한데 우유는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일단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우유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유는 가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차라리 두유나 오트밀 우유? 오트밀크. 네네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인생 좌우명 좌우명이 왜 좌우명이에요? 좌우예요?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만 한자인가요? 한자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정확한 뜻은 몰라요. 근데 안절자인 것 같은데요? 우는 뭐예요? 우는 그 오른쪽 우예요. 앉아서 오른쪽 이름? 그러니까 늘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라고 네, 약간 하네요. 오른팔처럼 네. 옳은 이름이군요. 듣는 왼손잡이 너무 섭섭하네요. 좌좌명으로 네, 할까요? 좌자명으로. 전 저자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좌좌명. 네네. 흥미로운 거 없으셨다고 했나요? 네, 뭐 엄청 많아요, 정말. 네이버에 가시면 뭐 좌우명 치면은 진짜 수두룩 빽빽합니다. 거기서 원하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훈. 어렸을 때 가훈 써오라잖아요. 가훈이 뭐가 있는지. 개인의 인생 좌우명도 알려주세요. 네네. 저는 있어요. 있으세요? 먼저. 네네. 일단은 가훈이요. 저희는 가훈이 명확하게 있긴 있는데. 뭐예요? 네. 10년 열심히 공부하고 100년 행복하게 살자가 가훈이었습니다. 오. 정말 아마 궁금이님이랑 깔깔이님은 동의하시겠지만 저희 집하고 굉장히 잘 맞는 가훈이죠? 10년 아니잖아요, 근데. 20년, 그쵸. 30년이시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근데 10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네. 그게 가훈이었고, 저는 인생 좌우명을 픽스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3, 4년 정도인데, 쇼호스트 코난 있잖아요. 코난의 다트머스 졸업 축사를 들었는데 다트머스 축사에서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쇼호스트를 끝내면서 했던 말 중에 자신의 인생 이제 모토로 삼는 말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축사를 마무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work hard, be kind, a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이라는 말인데 저는 그냥 진짜 저렇게 뭐 열심히 살고 또 친절하게 살면 그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궁금이님은 좌자명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저 오른손잡이라 오른손잡이라 좌우명으로 해주실래요? 전요 예전부터 이걸 좌우명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보고 바로 떠오른 말은 멋지게 살자예요. 근데 이게 멋지다의 정의가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제 기준에 멋지게 살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좌우명을 언제 떠올리냐면 그냥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나 아니면 내가 너무 무기력할 때 내가 멋지게 살고 싶으니까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그걸 지금 바로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멋지게 살자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에게 멋진 건 그때그때 다른가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나 좀 멋지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 항상 항시 죄송합니다. 깔깔이님의 좌좌명은 무엇인가요? 저의 좌자명은요. 저 너무 피라 그런 게 없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예습을 질문 예습을 잘 안 해봐가지고 저도 못했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는데 우리 집 가훈으로 이렇게 쇼 붙이자면 저희 집 가훈은 내신무천 수처작주라고. 와 잠깐만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 한자인데 어디에서든 항상 주인이 되라? 와 약간 이런 뜻의 불교 한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든 주인이 되라 하면 어디서든 최상에 올라라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저도 맥락은 정확하게 불교적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잘 그리고 사실 이걸 지은 사람이 제가 아니라 아빠여가지고 더 모르겠긴 한데, 어디서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불교에서 어디서든 최상에 올라라라고 얘기를 하실 리가 없어요, 부처님. 아니, 저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꼰대처럼 막 회사에서 일할 때 주인의식 갖고 이래야지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주체적 맞아요. 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식이. 그러니까 뭔가 삶과 일의 전체적인 어쨌건 일이든 삶이 됐든 내가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라, 또 그렇게 저도 좀 들리긴 하거든요. 네. 이 남이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주인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집에 가훈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가훈이 있었나? 근데 숙제잖아요. 가훈 써오는 거. 그래서 억지로 막 숙제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어가지고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내신무천 찾아보니까 외식 재현 내신무천 이렇게가 세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신 무천만 따로 떼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외식 재현이 밖으로 많은 인연으로부터 쉬어라인 것 같고요. 내신무천이 그 인연으로 인해 그대 마음을 헐떡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외부 인연으로 자신을 너무 막 어지럽히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 자신의 주인이 어디서든지 되라, 이런 비슷한 맥락이긴 하네요. 그런 것 같네요. 네네. 제가 아마 올해 목표였나? 작년 말에 같이 했던 모임에서 맞아요. 각자 내년에 뭐 키워드 같은 걸 적어보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제 키워드가 타인에게 관심 끄기였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많이 휘둘린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영향을 많이 받는 입장으로서 그런 타인에게 적당히 관심을 끄는 건 필요하다라는 키워드를 안고 올해는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좋은 가운인 것 같아요. 좀 가벼운 걸로 해보고 싶은데 이게 보이네요. 물구나무석이 되시나요? 저는 되시나요? 지금은 당연히 안 될 텐데, 딩초 때 태권도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 했는데 그때는 물구나무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해보셨어요? 지금은 안 해봐도 알 수 있죠. 한번 여기서 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이. 어땠어요? 단카리님? 저도 어렸을 때는 당연히 됐고요. 지금은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저도 벽에 대고 아니면은 벽에 대고. 벽에 대고. 벽에 안 대고는 어렸을 때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가지고 높이뛰기 이런 것도 꽤 잘했고요. 앞구르기, 뒷구르기도 다 됐어요. 옆구르기도 다 했고. 네네. 옆구리는 뭐예요? 옆구르기. 풍차 돌리기 네, 이런 거? 풍차 돌리기 풍차 하는. 돌리기. 네네.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 과연 지금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실래요? 자꾸 하시는 걸 네. 홍거미님 해보실래요? 전 안 돼요. 저 어렸을 때도 안 됐어요.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다 같이 하면 하고요. 반전 없는 대답이었네요. 네. 다들 그냥 안 되는 걸로. 네. 마무리하고요. 이게 짧았으니까 제가 하나 더 할게요. 가장 자신 있는 몸의 부위. 가장 자신 있는 말고 그냥 favorite.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몸의 뭐 특징, 부위 다 돼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몇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말해주기 혹시 어려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듣는 얘기는 눈을 많이들 꼽아서 보통은 이제 제일 뭐 예를 들어 자신 있거나 뭐 예쁘다고 생각되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눈을 꼽는데, 제일 뭐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제일 제가 편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신체적 특성이 있는데, 제가 털이 진짜 안 나요. 그래서
뭐 너 민달팽이냐라는 네,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제가 팔에랑 이제 다리에 진짜 털이 없거든요. 전 모두가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깔깔이님은? 저는 좋아하는 부위는 잘 모르겠는데 귀? 귀? 오. 네. 아, 지금 헤드폰으로 가리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한쪽만 열어보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한데? 네, 아니요, 그냥 저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완전 유비귀여가지고 부처님 귀여서 제가 귀를 5번 뚫었는데 다 막혔거든요. 근데 5번 뚫어서 많이 얇아진 게 이 정도고 원래는 진짜 엄청 두껍고 긴 귀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상학적으로 좋으니까 그쵸. 그걸 믿고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 궁금이님은요? 저는 까만 피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까만 피부가 너무 싫었거든요. 저 중학교 때 그 미백 크림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서 바르고 막 애들이 맨날 까맣다 이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저 말고는 까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진심으로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주워왔으면 이제 말해줘. 나 충분히 큰 것 같아.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네. 뭐 그럴 정도로 저만 항상 많이 까맸어요. 근데 제가 많이 야외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도 좀 까매서 어렸을 때는 가장 싫어하는 특성이었거든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그냥 있는 그대로 까만 피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안 좋아해줬던 것만큼 지금은 많이 좋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속 질문이 있었죠. 그 궁금이님께 들어온 어디까지 태닝을 하실 수 있냐 이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태닝을 한 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닝이 된 피부는 맞는데 제가 일부러 뭐 태닝샵을 가거나 아니면 구우려고 해서 구워진 게 아니고요. 원래 피부도 까만데 엄청 잘 타는 피부라서 밖에 조금만 돌아다녀도 바로 타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벗겨지거나 빨갛게 익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까매져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이 제일 까만 건 아니고요. 저 더 까매질 수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더 까맸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2배는 더 까매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뭐지? 몰랐는데 네. 그 흑인들은 네. 선크림을 바르면 안 된대요. 왜요? 그 이미 피부에서 자외선을 차단을 하나? 그래서 그렇구나. 오히려 그런 필수적인 에너지를 필수적인 막 비타민 같은 거를 흡수를 하려면 선크림을 바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피부 안에 있는 그 멜라닌 색소 양이 다르니까 그러게요. 그런 걸까요? 근데 자외선 카메라로 보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 자체적으로 선크림을 바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근데 피부가 되게 튼튼하다고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은 피부를 만드는 멜라닌이 천연 자외선 차단제래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적은 햇빛에서는 자외선이 너무 많이 차단돼서 비타민 D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 그렇게까지 깨달음을 얻으실 필요는 없는데. 비타민 D 결핍이 무서우신 건가요? 아, 지금 저 무섭진 않아요. 하도 싸돌아다녀서. 그렇군요. 좋은데? 네. 앞으로 선크림 좀 덜 써야겠어요. 안 그러게요. 됩니다. 요새 자외선 너무 세가지고. 지금 딱 5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를 써야 한다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5만 원이요? 우리가 네. 녹음하고 있는 이 상황에? 네. 뭐 지금 녹음을 멈추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중요한 오늘 질문이네. 안에 써주세요. 난 오늘 그래서 안에. 핸드폰으로 기부를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어. 못 나가면. 오늘 안에 써주세요. 오늘 안에? 네. 전 그냥 저금할 것 같은데요. 오, 대박. 저금하세요? 저금하죠. 뭔가 저금이라고 하면 뭔가 용돈 받은 기분으로 막 5만 원 들고 쫄래쫄래 이렇게 은행 가가지고 저희가 저금해주세요. 이런 느낌이라서. 용돈 받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쵸, 5만 그쵸. 원. 그럼 바로 은행 가서 넣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 저는
저는 지갑에 넣을 것 같은데. 근데 적음은 옵션이 아니야. 꼭 써야 된다면. 이 질문은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꼭 써야 그렇네요. 된다면 어디에 쓸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5만 원이 생겼는데 써야 한다면 뭐에 쓰실 건가요?네요. 그럼 전 장 볼 것 같아요. 오. 네. 다음 주 한 주치의 아침장을 보겠다. 오. 좋은데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궁금이님은? 저요? 5만 원? 아직 집세 낼 때가 안 됐네. 저는 오늘 저녁에 좀 해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순두부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하거든요. 술 안 드셨잖아요. 어제 먹었어요. 어제 제가 먹었잖아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카시스 엄청 희석해서 먹었다고. 아 진짜요? 조금 희석해서 마셨어요. 제가 그냥 주문해서 먹는데 카시스 오렌지 좀 약하게 타주세요. 이러니까 그분이 카시스 자체가 약한데요, 고객님. 이러시더라고요. 아, 네, 더 약하게 타주세요. 카시스가 칵테일인가요? 네, 카시스가 리커인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거기 원래 카시스 소다 아니면 카시스 오렌지, 카시스 우롱 이렇게 해서 많이 타 먹거든요. 일본에서 많이 먹어요. 맞아. 하이볼처럼. 예. 그래가지고 어제는 카시스 오렌지를 2잔이나 먹었다고요. 오. 어느 잔에 드셨나요? 소주 잔? Excuse me? 이 정도 되는 잔을 먹었어요. 진짜 꽤 많이 드셨는데요? 탄산음료 잔 정도. 그러니까요. 오. 지금 숙취 그래. 개쩔겠는데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해장하려고 저녁만 보고 있어요. 순두부찌개 먹으면 진짜 해장하는 기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두부찌개를 만드는 재료들은 집에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반찬거리를 좀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집 옆에 바로 커피집이 있는데 거기 콜드브루 원액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콜드브루 그 원액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번 주 다음 주 마실 콜드브루를 좀 쟁여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콜드브루를 드시나 봐요. 저 콜드브루 완전 좋아해요. 저도 콜드브루가 맛이 더 있긴 한데 그게 카페인이 훨씬 높더라고요. 맞아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도 술처럼 그 궁금이님의 술처럼 콜드브루는 마실 수 없는. 저는 마실 수 있어요. 어제 마셨다니까요. 카페인 마시면 이제 저도 숙취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카페인 해장 뭐로 하세요? 카페인 해장이요? 글쎄요. 뭐 대추차 이런 거 마시면 잠 오잖아요. 대추차 이런 거. 우유 그런 거 마시고. 이거 진짜 랜덤한 거긴 한데 네. 그때 김희애 배우님이신가? 네. 가 보그 코리아 나오셔가지고 꿀이 그렇게 좋다면서 꿀을 한 포씩 먹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대요. 그걸 추천해주고 가셔가지고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꿀을 그냥 이렇게 드시는 이렇게 거예요? 한 포씩 요새는 포장돼서 나오거든요. 나오죠. 네. 스틱으로. 네. 근데 몸에도 엄청 좋다고 그래서 꿀을 꼭 하루 한 포씩 드신대요. 그래서 꿀 피부를 갖고 계시나? 편집 싹둑싹둑. 오케이. 저 아직 질문 저 아직 답 안 했는데. 안 하셨어요? 5만 원 생겼는데 뭐에 쓰실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음식에 쓰시네요. 식재료에. 별로 필요한 게 없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사고 싶은 물건 다 샀어요. 저는 요즘 무직자라서 먹는 게 제일 급해가지고. 그렇군요. 저는 영화 볼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오늘 그러니까 다 쓰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약속이 엄청 중요한 게 아니면은 뭐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하긴 근데 2편 볼 수 5만 있겠다. 원어치 세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영화를 지금 그 5만 원으로 3편을 볼 수 있다. 뭐 3편을 보시겠어요? 일단은 오펜하이머를 제가 어제 그 예매를 했는데 영화 인생 처음으로 영화관을 들어가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광고도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시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영화관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해가지고 광고가 많이 안 붙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한참 뒤에 영화 시작하니까 밀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오펜하이머 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밀수도 시작했는데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쭉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펜하이머 일단 보고 싶고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인가? 네네.
그거 되게 재밌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네네. 그게 예매 2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거 볼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보이즈 어프레이드 개봉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상영관 엄청 뜨문뜨문 있거든요. 그거 보고 싶어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 미드소마 영화 만든 감독이 만든 건데 네네. 저만 모르죠 또. 또 나만 모르지 영화 얘기 나오면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 호러 장르예요. 미드소마도 보이즈 오. 어프레이드도 호러 장르고. 재밌겠다. 그쵸. 그럼 그래서 보고 싶어요. 호러 좀 그쪽에서 유명하신 감독님이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거 막 그 유튜브에 영화 해설 이런 거 뜨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어서 공포인 소설이라고 되게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난해하다고 해서요. 근데 진짜 해석을 잘 붙였네요. 그쵸.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난해하면. 그쵸. 제가 긁어온 질문인데요. 제일 운이 좋았던 경험은 살면서?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전 고등학교 입시 때가 제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입시 과정이었었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애였던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그러니까 해봤자 초등학교 6학년 막 이럴 때 평균 98점 이런 거 받아보고 그 이후로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밖에서 뛰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공부보다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운이 좋냐고 생각을 했냐면 고등학교 입시를 할 당시에는 입시 방식이 계속 바뀌던 때였어요. 딱 그때 제가 제일 잘하는 과목 2개로만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른 내신은 되게 안 좋았는데 수학만 진짜 높았거든요. 수학 언어가 제일 높고 막 사회 이런 게 제일 낮았는데 내신 반영도 수학이 5배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이 주신 기회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던 학원에서도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데 이번 그 입학 전형을 보니까 너 써봐도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험 보는 과목도 다른 것들 다 제외하고 내가 제일 잘하던 2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 때가 제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가서도 너무나 좋은 친구들 이렇게 양옆에 있죠.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제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아직도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해준 친구랑 얘기를 할 때는 뭐 진짜 뭐 차 사고 났을 때 이런 진짜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그런 운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근데 네, 궁금이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되게 입시에 엄청 운이 좋은 편이긴 했어요. 전 정반대로 수학 내신이 제일 낮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어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영어 이제 시험을 볼 때도 되게 운이 좋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고 아주 그냥 뭐 단적인 예로 굉장히 최근을 들어보자 최근도 아니지만요. 대학원 입시도 제가 3일 전에 원서를 써서 냈어요. 근데 심지어 저희 지도 교수님의 존재를 원서 마감일 3일 전에 알았어요. 근데 이 지도 교수님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냥 우연히 후배랑 그것도 아주 자주 연락하지 않던 후배랑 어쩌다가 한번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전화를 하다가 대학원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근데 어디를 쓸지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저희 지도 교수님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 메일 보내고 그 다음날 지도 교수님 만나고 그날부터 이제 원서 쓰기 시작해서 마감일 지켜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가 이건 진짜 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찾아볼 능력도 없었고 찾아볼 의도도 없었는데 그냥 정보가 제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입시는 되게 큰 부분이 좀 운도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굳게 믿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떠세요? 제가 그 일부러 마지막에 한 이유가 왠지 셋 다 입시일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씁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했는데 저 바꿀게요 그럼. 저 바꿀 수 있는 거 많아요. 너네를 만난 게 행운이었어.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그러고 싶거든요. 제 인생 파트너를 만난 게 행운이다. 그러고 싶은데 아직 그 행운은 찾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저는 뭐 입시가 됐든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운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은 다 결국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인 것 같거든요.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맞아. 뭐 대학교도 그리고 뭐 운이 좋아서 제가 뭐 편하게 이제 다닐 수 있는 학교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도 되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동아리 단체를 만났고 뭐 대학원도 와서 저랑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그 결국 사람을 만났다가 제가 운이 좋다고 느끼는 결과물의 결론인 것 같아서 말씀하신 깔깔이님의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를 만나서 뭐 행운이었다 막 이러는데 근데 이쪽은 친구보다 인생의 동반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고 두 분 다 맞으신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금 가족을 만난 것도 행운이고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쉽게 첫 번째로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단카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가장 나쁜 일을 피했을 때를 말해주신 것도 흥미롭긴 하네요. 근데 저는 근데 사람을 만나서 엄청 좋기보다는 진짜 진짜 도박 이런 것처럼 주사위 굴렸는데 요트 다이스인데 막 요트 나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걸 생각했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운이죠. 네네.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았던 거는 저는 그 로스쿨 입시 때 리트라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제가 2번 봤는데 두 번째 시험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의 상승폭이 완전 미쳐가지고 그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운이 좋았다고 칭하시는 이유는 그 두 번째 시험이 자신의 역량보다 더 높게 나와서인 건가요? 그러니까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을 만큼 리트 기출들이 있잖아요. 쌓인 기출들이. 그것도 다 안 풀어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첫 번째 시험도 들어갔고 두 번째 시험도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험도 준비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왔나? 이랬는데 두 번째 시험 똑같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는 점수가 엄청 잘 나오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다들 입시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입시 빼고 하나씩 더 얘기해볼까요? 그러니까 입시 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시 한국 사회여서 뭔가 다들 입시 얘기를 하는 건지 다른 나라에서도 커리어적인 성취가 있는 걸 꼽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피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운이 좋았던 경험에 답을 할 수 없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위험에 잘 노출되지 않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주변에 여행 가서 정말 큰일을 당할 뻔한 얘기를 듣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정말 뭐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면서 큰 사건 사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뭐 그냥 웃긴 썰들은 좀 있지만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내 자신의 삶이 약간 감사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랑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때가 언제냐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딱히. 저 지금이요. 왜요? 월세 부담이 너무 위험하네요, 너무 위험해. 위험해요. 제 통장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 회피적인 삶을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약간 리스크 회피 네. 관점에서. 근데 위험은 그냥 닥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냥 닥칠 수 있는 위험들이 나한테 안 닥쳤던 이유는 내가 리스크 회피적인 삶을 살았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위험했던 적 있는 것 같아요. 저 기절한 적이 있는데 운동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그 라크로스 국가대표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상대가 누구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네덜란드 이런 애들이었어요. 걔네가 신장이 크잖아요. 네. 저는 그때 지금 키랑 비슷했으니까 어디 가서 그래도 작다는 소리도 안 듣고 약하다는 소리도 안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공을 들고 뛰고 있는데 네덜란드 선수 양쪽에서 제 어깨를 이렇게 탁 쳤거든요. 절 막는다고? 제가 그대로 붕 떠서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절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한 3, 4초 있다가 갑자기 울더래요. 이러면서 울더래요. 저는 근데 그 기절했을 땐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절한지를 몰랐는데 제가 4초 동안 가만히 있어서 다들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으니까 회복했구나. 잘 이겨냈구나 생각했죠.
전 이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저도 약간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할 때 지옥철 구간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엄청 많은 지하철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두가 숨을 쉬니까 이게 산소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되게 이산화탄소가 엄청 과한 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늦으니까 이렇게 뛰어서 타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늦어서 이렇게 뛰어서 딱 그 지옥철에 타면은 그래서 이렇게 급체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급체를 했는데 좀 세게 왔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막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호흡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거의 그 눈이 블랙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시야가 까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실명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조금 얼마 안 지나서 다음 역 지나는 문이 열려가지고 바로 이제 내렸는데 진짜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뛰어서 지하철을 타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냥 보내요. 근데 이게 진짜 뭐 그때 이태원 압사 사건도 그렇고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빈혈도 많고 이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가장 행운이었던 그건 뭐죠? 일들은? 갑자기 가장 위험했던 썰을. 아무도 로또 당첨된 적 없어요? 로또? 당첨되고 싶네요. 비밀인데요. 알고 보니 몇 부자인 거 아니야? 잘 부탁드려요. 진짜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2부에 이어집니다.